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첫 번째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BTCC 창업자가 비트코인 9년 내로 금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중국의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인 BTCC의 창업자 바비리가 2028년에 비트코인이 금을 추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코인텔레그램에 따르면 이제 바비리는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금의 시가총액은 8조 달러로 비트코인 시총의 50배에 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반감기를 거치면서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0.5%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그는 비트코인은 9년 내로 금 시가총액을 넘어서며 금의 위치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당 50만 달러 약 5억 8,20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바비리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그 전망 분석하는 분석가들과 뭐 비슷한, 그러니까 긍정론자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에 근거해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금 내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현재 12.55BTC가 주어지는 채굴 보상이 내년 반감기 이후에는 6.25BTC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감기 때는. 그래서 이 반감기가 이제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높이게 되고, 이로써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다들 보고 있죠. 전통적인 이 안전자산으로 불려지는 금의 자리를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또 긍정론자는 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8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도 비트코인과 금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시가총액만 따졌을 때에도 지금 뭐 금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지금 현재에도. 근데 만약 이제 금과 같은 시가총액까지 간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될 수도 있겠죠. 개당 50만 달러까지도 지금 뭐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금은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오래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 자체를 이제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피터 쉬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심화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에 금이 갔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매수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도박에 베팅하는 투기자들에 의해 매수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부정론자, 회의론자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고, 이제 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있어도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은 조금 달갑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금과 함께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BTC USD will start to fall 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을 내놓았던 건데요. 이 트레이딩 알케미스트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절묘하게도 지금 현재 상황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실질적으로 9,000달러 선까지 반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와서 8,700달러를 깨고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8,311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한 내용이었는데,
정말 절묘하게도 상승이 9,000달러 선까지 상승을 했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가격 움직임까지는 그 전망이 일치하는데요. 앞으로 이 전망이 이제 다시 맞으려면 이 8,777달러 선, 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선을 깨고 내려가고 다시 한번 이제 8,311달러 선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여기가 이제 8,311달러 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또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이 상단에 있는 이 저항선, 이 트렌드 라인이 있죠. 이 트렌드 라인에 이제 딱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강력한 저항선으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달러 선에서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가격대에 추가적인 또 하락세를 전망하는 단기적인 하락세예요. 뭐 장기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9,200달러 선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8,400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700달러 선이 강력한 이제 지지선이긴 한데 이 지지선이 깨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내용들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알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알트코인의 댓글도 지금 알트코인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죠. 지금 이 재미난 거예요. 이더리움이 중간중간 알트 시즌이 한 번씩 이제 찾아올 때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습니다. 역시 알트코인의 대장 중에 대장은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급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올 때 알트 시즌이라고 이제 여기고 있는 거고, 크립토 블랙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주기를 357일 정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 357일 정도가 이제 지나고 나면 거의 1년여죠. 이 1년여에 한 번씩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도출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에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는데, 이때는 1800%의 수익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2016년도 12월 정도죠. 거의 1년여 만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2000% 가까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지금 또 급등하는 양상이 2017년도 12월 정도에 한번 또 나왔고요. 그때는 42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에 가장 약세장이었죠. 장이 가장 안 좋을 때였고, 이때는 7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19년도 12월입니다. 거의 1년여 만에 이제 다시 한번 시즌이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급등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이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2019년도 12월 2일 정도에는 또 한 번의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크립토 블랙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하고의 상대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간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약세이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는 중에 이더리움만 이제 급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보여주었겠죠, 이때에는. 그래서 이 시즌이 과연 이제 알트 시즌이 되겠느냐.
이더리움이 한 번씩 이렇게 급등하던 패턴들이 나왔었는데 그 패턴이 이번에 나온다면 다시 한번 알트 시즌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울프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언급을 하는데요. 이 재미난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지금 2016년도 그 가격 흐름과 지금의 현재 가격 흐름을 비교하면서 지금 알트코인들의 그 점유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 시점에 알트코인은 하강하는, 점유율이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왔었고, 지금 최근에도 비트코인이 급상승하는 그런 패턴 중에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급격하게 낮아지는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게 조금씩 바뀌고 있죠. 비트코인이 횡보를 보이면서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차츰차츰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지금 알트코인들이 슬금슬금 여기에서 이제 그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알트 시즌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크립토 울프 같은 경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패턴이 아주 강력한 알트코인의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패턴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완벽한 알트 시즌의 신호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큰 차트를, 좀 깔끔한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알트코인에 대한 점유율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지금 몇 퍼센트냐? 33.95% 정도 현재 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지속적으로 하락만 했어요.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만 했었는데 그 하락 패턴이 지금 완전히 깨진 상태이긴 합니다. 다행히도 그 하락 패턴이 깨지고 이제 살짝살짝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로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이제 바라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계적으로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형태로 계속 내려왔다면 그 패턴이 지금은 살짝 바뀌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이번에도 한번 단기적으로 급락이 좀 나오는 듯 했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1% 정도까지 점유율이 하락하는 듯 하더니 다시 반등을 하고 지금 33.95%까지 다시 원상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만약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흐름을 크게 가져가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전환점을 한번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런 흐름들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죠. 근데 아까 지금 분석했던 이 크립토 블랙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 12월 2일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2월 2일 정도, 그러니까 12월 초죠. 그때 이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흐름이 나온 다음에 보고 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못 잡아서 굳이 막 놓치는 건 아니니까 그 큰 흐름이 한번 나오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흐름들을 본 다음에 대처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여유롭게 한번 지켜보시고 알트코인이 한번 알트 시즌이 한번 나와주는 건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주는 또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하지만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기대감만 크게 갖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고금 시장을 재장악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8,700달러 선을 유지하면 반등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노만은 최근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8,700달러 선 이상을 유지할 경우 단기적으로 훨씬 더 높게 치솟을 수 있으며 이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8,100달러까지 휘청거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700달러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지지선이죠. 근데 이 지지선이 이제 깨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8,100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만약 8,700달러를 유지하면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테디의 분석인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테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두 가지 핵심 저항선, 즉 지난 몇 주 동안 주요 저항성이었던 9,700달러와 올해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인 14,000달러 저항선 사이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황소가 이 가격 수준을 회복하면 불마켓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700달러 선까지 과연 이제 회복을 해줄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예요.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와가지고 단기적인 흐름은 좀 추가적인 그 하락세가 나오는 전망치가 많은데 이 윗선을 이제 깨주고 올라서야지만 그 의미 있는 강한 반등세, 불마켓이 이끌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체이널리시스에서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들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내년 성장률 가장 높은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이제 바라보는 거고요. 금융업계 전문가 3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로서 지금 비트코인이 내년에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비율이 4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식이 33.2%, 그리고 채권이 12.7%, 부동산이 5.5%로 뒤를 이었다라고 그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그로나저 체이널리시스 최고위원자는 대다수 이제 금융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다만 기관들은 암호화폐가 가진 투자 리스크에 시장 진입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체이널리시스 공동창업자 조나단 레비는 포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있지만 가장 가치있고 유동성 풍부한 암호화폐는 단연코 비트코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IC의 벡트 기관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건 결국에는 그 수탁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합법적인 수탁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공식 채널을 통해서 자사의 비트코인 스토리지 솔루션인 벡트 웨어하우스가 엔터프라이즈급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벡트는 지난 8월 커스터디 서비스 계획을 공개했으나 최근 뉴욕 금융서비스청의 커스터디 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비트코인들을 이제 그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여지고, 지금 가브거박스 바네크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벡트의 엔터프라이즈급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축하한다. 이 같은 솔루션을 기관들의 규제 범위에서 비트코인 보유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ETF 등 규제와 충돌하는 투자 채널을 위해서도 길을 놓아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네크는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를 위해서 규제 당국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촉진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부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신화일보에서 비트코인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베이징의 국영 미디어에 비트코인에 대한 헤드라인 기사가 실리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화일보 공식 국영 간행물 월요일 판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첫 번째 성공적인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제 신호 글로벌 캐피털의 CEO인 매튜 그램에 의해서 알려졌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옹호적인 내용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 자체는 비트코인은 실체가 있는 통화가 아니며 인터넷에서 생산되고 운영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국가의 주권과 신용에서 벗어나 인터넷 시대에서 현재의 기술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국영 미디어 일면에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했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수백만 일반인들에게 비트코인의 개념을 소개했다는 점 자체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사람들을 알리는데 지금 신문에 이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인 기조가 이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말 작정을 하고 이번에 이제 그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 점차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싱가포르 중앙은행 JP모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청은 동일한 네트워크 등에서 다른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는 싱가포르 국영투자사, 테마섹, 싱가포르 통화청, 그리고 JP모건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과 같이 합작을 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블록체인과 지금 암호화폐에 그래도 좀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굉장히 빠른 그 태세를 취하고 있고, 실제 이제 규제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실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대처를 했고, 규제나 이런 부분을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이나 암호화폐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본사를 이전을 했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 싱가포르의 대처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와 지금 현재는 캐나다 중앙은행 간 암호화폐 거래 프로젝트들을 또 시행을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결국에는 이제 이 금융에서 굉장히 앞선 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얼마나 앞서 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얼마나 이제 빠르게 대처를 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법제화 속도내는 홍콩, 중국의 블록체인 허브로 부상하나라는 소식인데요. 홍콩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등 블록체인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규제가 엄격한 중국의 블록체인 특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에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 홍콩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블록체인 허브로 부상한다라는 부분의 근거는 결국엔 이건 것 같습니다. 중국 IT 대기업인 텐센트가 홍콩 규제 당국으로부터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은행 설립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홍콩이 중국의 블록체인 허브가 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텐센트가 이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은행 설립이 허가됐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홍콩을 중심으로 이 블록체인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무래도 중국 당국 내에서 지금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 어떤 변수가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미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홍콩이 먼저 테스트베드로서 활용성을 좀 가지고 있긴 하죠. 그리고 홍콩이 금융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콩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방송에서 좀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적으로 한번 또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그 알려져 있지는 않은 알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언급을 하기가 곤란하고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으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